13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감각기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날씨와 우리 생활 해가지고 지구과학에서 우리나라나 근처에 있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파트는 이제 과학에서 파트를 나눠서 보면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뭐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겠지만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이제 자꾸 눈을 마주치는 학생도 있는데 시각이 있죠. 그렇죠? 시각이 있고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냄새, 후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혀로 느끼는 미각.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듣는 청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만드는 촉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5가지 감각이 있는지 한번 써보면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각이 있어요. 청각 먼저 쓰죠.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촉각, 미각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일부러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날 때 아래로 갈수록 보기가 어렵고 보기가 어렵다는 건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제일 중요하고 내용이 많고요. 아래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고 문제에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페이지 넘겨봐도 알 텐데 여러분 미각은 내용도 많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아직 미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학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거나 자세하게 나올 일이 없고 그나마 많이 감각계 중에 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 시각과 청각입니다. 시각과 청각. 특히나 이 시각에 대해서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시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요. 물론 당연히 이 5가지 감각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이 미각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하면 물체의 운동이나 날씨와 우리 생활이랑 다르게 절대로 응용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고 정리하고만 넘어가면 여기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암기하려면 맞는데 이게 여러분 암기가 잘 안 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면 너무 고민 오래 하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시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홍채나 동공이나 뭐 흰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날씨와 우리 생활보다 어떻게 보면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말을 되게 거창하게 써서 감각기관 이렇게 배웠는데 되게 어렵고 깊게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안경을 다 안 끼네요. 한 명 빼고 라식이나 라섹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뭐 나중에 뭐 나이 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보면 시각입니다. 시각. 시각은 뭐 눈에서 빛의 자극을 받아들여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눈 아래 구조에 나와 있죠. 그렇죠? 각각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딱 그냥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암기할 포인트만 좀 얘기를 해주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 실력이 좋지 않지만 제가 한번 손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지 않고요. 유리체부터 각각 보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유리체라고 나와요. 유리체. 눈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로서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유리체는 젤리같이 투명한 말랑말랑한 뭐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런 젤리 같은 느낌이지 유리체라 그래서 유리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 유리체라고 말을 붙여놨냐면 눈 안을 채우고 있어서 눈 안에는 빛이 잘 통과해야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리처럼 투명한 형태의 뭐 액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유리체는 크게 기능이 없고 그냥 투명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채가 나오죠. 그렇죠?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게 홍채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홍채를 볼 수 있어요. 저 보세요. 보시면 지금 가운데 이렇게 눈 까만 데 말고 주변에 있죠? 갈색인 사람도 있고 검은색인 사람도 있고 서양인들은 파란색인 사람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을 봤을 때 눈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기고 여기 까만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동공, 이제 빛이 직접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홍채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거는 서양인 버전으로 파란색으로 색칠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갈색이거나 검은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 혹은 갈색의 부분, 검정색 부분 이게 뭐냐면 홍채라는 건데요, 홍채.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쪼고 있다가 빛이 많이 받아야 되면 이렇게 확 풀었다가 다시 쪼고 풀었다가 쪼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각막이 나오죠. 각막. 홍채 바깥쪽을 감싸는 투명한 막.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눈이 이렇게 이제 대충 그렸을 때, 너무 대충 그렸죠? 여기 이렇게 홍채가 있고 이렇게 그렸을 때 눈의 바깥쪽에 우리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뒤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파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이 뒤쪽이 있는데 공기 중에 노출되는 부분 겉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라식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안경 모양으로 이 두께를 조절해서 레이저로 새기는 걸 라식이라고 하는데 이 겉에가 뭐예요? 각막이에요. 각막. 여러분 이 각막은 뭐랑 구별을 잘해야 되냐면 이 각막이 눈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눈 뒤쪽에 가장 바깥에 구성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막입니다. 공막. 그래서 각막과 공막을 구별을 잘해야 돼요. 공막은 눈 안쪽에 있는 거고 눈 안쪽에 우리 안 보입니다. 누구다 이렇게 눈을 파지 않는 이상 각막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겉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공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우리 빛이 들어가는 구멍, 홍채가 만들어오고 있는 구멍이 동공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 수정체는 뭐냐면 이렇게 홍채가 있고요. 여기 홍채, 여기 홍채가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건 렌즈 같은 게 있어요. 렌즈 같은 게.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꺾여서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이제 여기서 시각이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모아주는 렌즈 역할을 하는 게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그다음에 이제 선모체는 뭐냐면 수정체에 연결돼서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두 개가 있죠. 홍채랑 뭐가 있으니까 선모체가 있죠. 수정체는 근육이 아니에요. 수정체는 근육이 아닌데 홍채랑 선모체가 근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맨 위에 뭐가 나오나요? 망막이 나오죠, 그렇죠? 망막. 상이 맺히고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다 나와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 눈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여기 망막이 있어요. 망막이 이쪽에 이렇게 망막이 있어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맺히면 여기서 이 시각세포가 빛을 인식을 하고 시신경에 신호를 주게 되면 이게 쭉 타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황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 있어서 이곳에 상이 맺히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이런 거 봤나요? 제가 이거 보세요. 저 쳐다보면 여기 시계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초점을 한 곳에다 맞추면 그 주변은 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 닿아 있는 곳이 황반의 상이 맺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망막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기 도달하는 빛은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을 보고 있으면 여기 누가 앉아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는데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황반에 맺히는 상만 우리가 보는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맹점은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다라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각막이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여기 홍채가 있고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제가 망막과 황반을 노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시각세포를. 그래서 여기 이제 망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각신경이 모여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서 제가 지금 제 얼굴에 단면을 그렸다고 했을 때 눈이 이쯤에 있으면 머리가 어디 있냐면 뇌가 이렇게 뇌가 있어요. 그렇죠? 뇌입니다. 뇌. 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해서 뇌예요. 뇌가 있는데 시신경은 특이하게도 그냥 바로 뇌로 들어가면 될 것이 이걸 뒤로 쭉 빼가지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는데 그럼 제가 이것까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맹점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부분 시각세포가 없어 상이 보이지도 맺히지 않는다 맺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신경이 이렇게 모여서 정보를 싹 모아서 나가고 정보를 싹 수집을 해서 나가요. 그럼 여기는 인식을 할 수가 없죠.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왜 괜히 맹점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각세포가 빛을 받아들여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각세포가 빛을 받아들이고 그 뒤에 있는 시신경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런 빛을 받았다고. 그러면 시신경이 이런 빛을 받았다는 정보를 듣고 모아서 가요. 신호를 전달해서 모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고 시신경도 그냥 나가게 바쁘기 때문에 여기는 상이 맺혀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맹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각신경, 뭐예요?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나와 있고, 맥락막은 뭐냐면 검은색 색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구가 있을 때, 눈알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 여기 다 주변을 깜깜하게 만들어놔야지. 깜깜하게 암실로 만들어놔야지 밖에서 들어오는 빛만 딱 인식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여기를 암실로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맥락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락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대충 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망막이랑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맥락막이랑 복막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그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신 문제에서 눈알이 나왔을 때, 눈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구죠. 안구가 나왔을 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선모체랑 수정체가 눈 앞쪽에서 나오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가 어디냐면 맹점이랑 시각신경이랑 뭐 황반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눈알 앞쪽의 수정체와 선모체에 대해서는 이거 얘기하고 할 건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최고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최고로 자세하게. 제 전공을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사람 눈은 해부를 못 해봤고요. 의대가 아니라서. 제가 웬만한 동물 눈은 다 좀 째본 것 같아요. 소랑 고등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하면 시각을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게 망막이고요. 그 겉에 있는 게 맥락막 파란 색깔이고 그 겉에 있는 게 복막이에요. 그럼 이제 시각이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망막에 도착을 하면 망막에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 빛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얘가 신호를 누구한테 주냐면 그 아래쪽에, 요 바깥쪽에, 요 밑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네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네한테 시신경한테 신호를 주면 이 시신경을 통해서 빛에 대한 정보가 쭉 빠져나가서 뇌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눈의 뒤쪽에서 빛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파란 색깔은 암실로 만들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만 딱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맥락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눈의 앞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눈의 앞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생물 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채에 대해서는 그냥 넓히면 빛이 많이 들어가고 좁히면 빛이 적게 들어가고 이거면 돼요. 넓히면 빛이 많이 들어가고 좁히면 빛이 적게 들어가고.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어렵냐? 바로 수정체와 선모체가 헷갈립니다. 수정체와 선모체. 수정체와 선모체. 미안해요. 수정체와 선모체. 얘가 수정체고. 그럼 오늘 궁금한 게 중간고사 볼 때는 그 이렇게 앞에도 좀 앉아 있었는데 왜 갑자기 기말고사 때 되니까 무슨 이렇게 하객진처럼 이렇게 뒤로 퍼진 거예요? 그냥 이유 없습니까? 아 저는 원래 여기 앉으려 했는데 네. 이게 카메라 찍고 있기도 하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괜히 그런 거 아니죠?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수정체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그 참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생물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고 이 그림을 한번 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생물을 제가 이제 가르치기 귀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해부를 하고 보고 공부를 하면 금방 외워요. 금방. 왜 그러냐면 이렇게 2D로 보면 이게 어떤 모양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좀 보고 얘가 3D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제가 암기하라는 내용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실 수정체고요. 이 선모체가 얘예요. 얘. 이
옆에 선모체. 왜냐면 이게 이 그림으로 느껴지냐고요. 안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수정체를 어떻게 그려놨냐면 무슨 이렇게 원반처럼 그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동그란 렌즈를 제가 이렇게 돌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동그란 렌즈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체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눈알에 생체 뭐라고 그럴까 볼록 렌즈가 장착이 돼 있다. 그게 바로 수정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의 두께를 조절하는 게 뭐다? 선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두께 조절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두께를 조절하는 게 선모체인데 우리 여러분들의 제가 이거 그 특강할 때도 했었는데 특강할 때 했을 때 맞춘 사람이 있었는지 저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의 과학적, 생물적 센스를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수정체가 옆에서 팽팽하게 당기면 이렇게 얇아질 거고요. 뭐 옆에서 좀 느슨하게 되면 이렇게 부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팽팽해지려면 이건 그냥 여기 달려있는 건 그냥 실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몸에 있는 얘네가 이제 선모체로서 근육인데 얘가 이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 이완을 이렇게 쭉 늘어져요. 이완을 하면 이렇게 커졌다가 수축을 하면 원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힌트 많이 드렸는데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선모체가 이완해야 돼요? 아니면 수축해야 돼요? 선모체가 수축해야 되죠, 그렇죠? 선모체가 수축해야지 줄이 느슨해지면서 수정체가 원래 두께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수정체가 얇아지려면 선모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완해서 주변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냅다 텍스트를 외우지 마시고 이 그림을 기억을 하고 이걸로 생각을 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 얘기하려고 이거 그려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띠가 잡아당기고 있는 수정체를 이 원의 반지름이 지름이 줄어들면 이게 줄이 팽팽해졌다가 어떻게 되니까 팽팽해졌다가 얘네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잡아당겨지다가 텐션이 사라져서 좀 모이면서 이렇게 빵빵해질 거고요. 이 주변의 선모체근이 이완을 하면서 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이 실에 장력이 생기면서 얘가 잡아당길 테니까 왜냐면 이 선모체근이 이완하면 이게 멀어지면서 잡아당기니까 수정체가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외워도 되고요. 이해가 되면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130페이지 오른쪽에 주변의 밝기에 따른 빛의 양 조절이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고 어디 있습니까? 눈의 조절작용에서 4번 눈의 조절작용에서 가까운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에서 선모체 수축 수정체 얇아짐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진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체를 보는 과정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빛이 각막을 뚫어야 되고요. 당연히 수정체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의 시각세포에 닿고 망막의 시각세포가 나 이런 빛을 받았다라고 시각신경한테 전달을 해주면 시신경이 내려가서 나 이런 빛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눈의 조절작용 나와있죠. 그렇죠? 주변의 밝기에 따른 동공의 변화 그래서 주변이 밝을 때는 빛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망막에 빛이 너무 많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홍채를 줄여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줄여서 이제 적응을 하는 거고 어두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홍채가 벌어지면서 망막에 빛이 많이 도달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확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 방에 불 껐을 때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요. 뭐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불 끄면 바로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이죠.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나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나 이런 게 보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눈의 시스템이 밝은 데 있으면 워낙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홍채가 이렇게 동공을 줄여놔요. 동공을 줄여놨다가 불이 갑자기 딱 꺼지면 동공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물체가 안 보입니다. 그랬다가 홍채가 다시 넓어지면서 동공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게 우리가 안 보였다가 보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좀 디테일이 더 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기억이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는 외우면 끝입니다. 외우면 끝이에요. 응용 문제 같은 거 절대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물체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변화 물체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변화인데 이것도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한 지 3년 됐나요? 4년 됐나? 3년 됐죠. 3년 됐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내용도 조금 쉬운데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보세요. 여러분 렌즈가 이런 렌즈가 하나 있고 1번 렌즈와 2번 렌즈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빛이 더 확 꺾일까요? 여러분 확 보일까요? 2번. 2번 네? 야, 아니야 1번. 1번 아닌가요? 1번이 더 렌즈가 여러분 아니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은 친구는 안경 두께가 두꺼워야 얇아요. 두껍죠, 그렇죠? 두껍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렌즈의 성능이 좋아서 빛을 확 꺾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먼 거리를 볼 때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정체가 얇아진다라고 나와 있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산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암기할량이 아닌 게 눈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눈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수정체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까운 물체는 여기 이만합니다. 물체가 이만한 거. 촛불을 그리게 촛불 이만한 건데 작은 물체는 물체가 이만한 거예요. 원리입니다. 원리. 여기가 원리. 여기가 가까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도 멀리 있기 때문에 뒤에 앉을수록 제가 작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물체가 이렇게 보일 거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차피 망막이라는 수정체에서의 거리가 똑같은 곳에 상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가까우면 여러분 가까운 걸 보고 있으면 빛이 더 확 꺾여서 들어와서 여기 딱 모여야 돼요. 먼 곳에 있으면 이미 이게 상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쭉 왔을 때 많이 꺾이지 않아도 망막이 충분히 멋질 만한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먼 것을 볼 때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서 더 빛을 살살 비워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 역시나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왜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냐를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도 그렇고 아까 선모체도 그렇고 이해하고 암기할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굳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학원을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암기를 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체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의 변화도 봤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는 친구들 제가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말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피부 감각으로 볼게요. 피부 감각 130페이지에 피부 감각을 통해 부드러움, 딱딱한, 차가움 뭐 이런 거 다 느끼죠, 그렇죠?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자극의 종류가 통증이 있고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접촉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냉점과 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뭐냐면 냉점과 온점이 중요해요. 냉점과 온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그런 거 못 느낄 텐데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긴 하죠, 그렇죠? 좀 있으면 겨울인데 겨울이 되면 밖에서 장갑 안 끼고 있으면 손이 어떻게 돼요? 손이 어떻게 돼요? 손이 얼죠, 그렇죠? 손이 얼고 나면 여러분 손이 얼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찬물이나 그렇게 뜨겁지 않은 물에 닿았을 때 엄청 뜨겁다고 느낀 기억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손은 온도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손이 노출된 온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차가우면 차갑다 느끼고요. 그거보다 뜨거우면 뜨겁다 느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30쪽에 오른쪽에 피부의 온도 감각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이 온도를 절대적으로 딱 느낄 수 있으면 우리 온도계를 굳이 발명할 필요가 없고 온도계라는 게 엄청 천천히 발명이 됐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온도계가 발명이 일찍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보시면 양쪽 손을 15도씩 물에 넣고 35도씩 물에 넣어요. 25도씩 물을 준비를 하고 비커를 3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양손을 제가 35도씨랑 15도씨에 담가 넣습니다. 담가 놓은 상태에서 이 온도로 우리 내 손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 기다려요. 10분 기다렸다가 빼요. 뺀 상태에서 25도씨에 딱 넣으면 35도씨에 넣어놨던 손은 아이고 차가워. 15도씨에 넣었던 놈은 아이고 뜨거워. 그러니까 양손이 같은 온도에 넣었는데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실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점의 분포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손끝이 베었을 때 아파요? 아니면 등이 스크래치가 났을 때 아파요? 어떨 때가 아파요? 왼쪽 손끝이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에 손끝 베어봤어요? 종이에? 아, 엄청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등에 그런 식으로 베이면 그게 그렇게 아플까요? 여러분 별로 모르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피부마다 신경세포가 얼마나 다닥다닥 밀집돼서 붙어있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에 따라서 몸의 부위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해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남학생이고 지금 안 오는 학생도 남학생이니까 제가 여러분의 어깨를 이렇게 한 대 주먹으로 치는 거랑 여러분 허리에 있는 다리 사이에 그곳을 제가 주먹으로 치는 거랑 통증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통각신경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냐 그거의 차이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느껴서 아시겠지만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 피부감각과 시각 중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로 131페이지 뭐 단어 채용은 안 하셔도 되고요. 1, 2, 3, 4, 5번 한번 풀어주세요. 131페이지 1, 2, 3, 4, 5번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저도 제가 테스트 보는 것도 그 클리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는 그냥 이거 숙제를 나눠주고 이거를 풀어오면 클리닉을 그냥 안 오게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어차피 예습을 하시니까. 일단 한번 오늘 테스트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결과 가요? 결과 테스트 보여줄게. 결과 가죠. 네, 오늘 한번 강하게 결과 가죠. 이런 거 관련해서 저거 나와요? 네, 그런 거 나오네요. 쉬는 시간 쭉 가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다 끝나고 시험 수업 끝나기 직전에 볼 거예요. 자, 그럼 다 풀었죠? 다 풀었으면 혹시 저한테 또 해설지 좀 빌려주실 분 있나요? 해설지? 해설지 빌려주세요. 여러분 개념 속속이죠. 개념 속속. 1번에 C 선물체, B 수정체, 2번에 B, 3번에 D 맥락막, 4번에 E 망막, 5번에 A 홍채, 6번에 F 공막입니다. 공막. 그다음에 2번에 기억의 수정체, 니은의 망막이고요. 3번에 1번에 기억의 발글, 니은의 확장, 2번에 기억의 커, 니은의 증가입니다. 니은의 증가. 4번에 기억의 이완, 니은의 얇아, 디귿의 수축, 리을의 두꺼워예요. 다음에 5번에 1번에 X, 2번에 O, 3번에 X, 4번에 O, 5번에 O입니다. 이거 5번은 다시 한번. 5번에 XO, XO예요.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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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O. 그 다음에 6번에 A의 고막, 고막은 아니죠. 고막은 안 해도 되죠. 아직 지금 안 나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바로 132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132페이지. 132페이지 귀. 그 다음에 코, 혀 하면 끝이에요. 여기 단어는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 않고요. 여러분 뒤에 신경계와 호르몬이 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뒤에 신경계와 호르몬이 양이 많아요. 근데 일단 이 앞에 부분은 양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배울 건 뭐냐면 귀입니다. 귀. 귀인데 귀는 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웨이도라고 하는 귀 가장 바깥의 구멍을 웨이도라고 해요. 웨이도. 웨이도의 의미가 뭐냐면 바깥 외자에 길 이자가 아니라 귀 이자에 길 도자. 그래서 바깥에서 귀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웨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부터냐면 고막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막. 고막은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이니까 뭐 겪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발에 물집 잡혀봤어요? 발에 물집. 네. 아니면 살면서 물집 잡혀봤죠, 그렇죠? 네. 그럼 물집이 잡히면 물집이 심해지면 그렇게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껍질보다 좀 더 얇은 살 같은 막이 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고 매끈매끈하고 얇은 살로 된 막이 고막이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하는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 귀 속에 웨이도를 지나서 고막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막을 이제 흔들게 됩니다.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의 고막을 때려요. 고막이 흔들리면 그냥 그 고막이 바로 귀의 신경에 가서 소리를 듣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고막이 흔들리면 고막이 이렇게 있어. 고막이 그 스피커처럼 막 흔들려요. 막 진동을 하면 여기에 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뼈의 이름이 뭐냐면 청소골이라고 나와 있나요? 청소골 맞죠? 청소골이라고 안 했구나. 귓속뼈라고 나와 있네요. 귓속뼈. 뼈. 이게 왜 귓속뼈가 달려있나요? 그냥 고막이 흔들어서 바로 청각신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막의 흔들림만으로 여러분이 듣는 소리를 다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막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고막이 귓속뼈를 흔들리면 이 뼈가 이 소리를 증폭시켜줍니다. 그래서 얘가 증폭이 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를 흔들면 어디로 들어가요? 달팽이관으로 들어간다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달팽이관. 달팽이 모양의 구조물로 들어가서 사실상 뭐 들어간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고막이 흔들리고 고막의 흔들림을 통해서 뼈가 흔들리면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 요 부분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진 않지만 뼈가 여기를 흔들어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흔들리면 이 안에서 청각세포가 소리를 인식합니다. 청각세포.
소리를 인식하고 이게 청각신경한테 신호를 주면 청각신경이 이렇게 뇌로 이제 또 들어가겠죠. 이게 청각의 성립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청각은 좀 특이하게도 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귀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형감각이나 몸의 회전을 인식하는 우리가 몸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도 인식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소리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리 성립 과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게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여기를 흔든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달팽이관은요 길다란 관을 돌돌돌 말아놓은 거예요. 긴 관을 돌돌돌 말아놓은 건데 긴 관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판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 헬로키티 같은 이렇게 귀 모양이에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여기 위에 판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판이 거대한 판이. 근데 이게 세포예요. 세포. 이게 청각세포고 이게 판인데 귓속뼈가 뭘 흔드냐면 이 판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 판을 이렇게 막 흔들어요. 판을 흔들면 이게 이런 식으로 헬로키티 귀처럼 돼 있으니까 이렇게 휘고 양쪽으로 막 힘이 되게 치니까. 그래서 얘가 치면서 이 세포가 이렇게 휘기도 하고 반대로 휘기도 하면서 소리에 따라서 얘가 신호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청각신경이 연결이 돼서 신경이 뇌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청각세포가 어떻게 시각을 인식하는지 좀 자세하게 해봤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그냥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상하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평형감각입니다. 평형감각에 뭐가 있냐면 전정기관과 뭐가 있어요? 전정기관과 반골이관이 있죠. 제가 지금 귀를 한번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고막이 있고 청소골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덩어리 같은 게 달려 있고 반골이관이 다양한 회전 각도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좀 과하게 그렸는데 귀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귀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전정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반골이관입니다. 반골이관은 뭐냐면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의 절반만큼만 있는 거다. 그래서 반골이관이라고 이름이 진짜로 그냥 이렇게 대충 지어진 거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반골이관 안에 뭐가 들었냐면 반골이관은 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안에가 액체로 채워져 있어요. 이 안에가 액체로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들 그 회전컵 타봤나요? 회전컵이나 빙빙 돌았을 때 여러분이 코끼리코 돌았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반골이관은 안에 액체가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이 몸이 회전을 하면 이 안에 액체가 따라 돌게 됩니다. 이 안에 액체가 막 회전을 해요. 액체가 회전을 하다가 여러분이 회전컵에서 내리거나 코끼리코를 멈추면 몸은 멈춰 있는데 이 액체는 어떻게 돼요? 계속 관성에 의해서 좀 회전하다 멈추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지러운 이유가 뭐냐면 액체는 회전을 해서 우리 귀는 회전을 한다고 느끼는데 우리가 밖에를 봤을 때 눈은 회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 괴리를 통해서 멀미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골이관은 뭐냐면 우리 몸에 액체가 담겨 있어서 우리 몸이 돌아갈 때 액체도 돌면서 우리 몸에 회전을 인식하는 구간이 어디다? 회전을 인식하는 기관이 반골이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골이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전정기관은 뭐냐면 몸에 뭘 인식한다고요? 기울어짐을 인식한다. 기울어짐. 이 전정기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털이 나 있어요. 털이 이렇게 나 있는데 털이 뭘로 차 있냐면 젤라틴 같은 걸로 이렇게 액체로 차 있습니다. 젤라틴이 묻어 있어요. 젤리 같은 게 털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돌이 있어요. 돌. 여러분 혹시 이석증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석증? 안 들어봤죠? 그 젤리 위에 되게 특이한 거죠. 털들이 막 이렇게 나 있는데 거기가 젤리로 가득 차 있고 그 젤리 위에 돌이 얹어져 있어요. 돌이.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몸이 기울잖아요. 몸이 기울면 우리 몸이 기울었다는 걸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우리가 눈을 감아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식하냐면 눈 감고 기울어봐요. 눈 감고 이러면 또 잘려나 또? 이러고 다 자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그런 식으로 머리 바로 그대로 박지 말고 자 그래서 기울어지면 털이 쏠립니다. 앞으로
쏠려요. 왜 쏠려요? 그냥 젤리만 있으면 안 쏠리겠죠. 왜 쏠립니까? 이 위에 돌이 같이 쏠려서. 이 위에 돌이 젤리에 붙어서 털을 쏠리게 하면서 이 상태가 되면 아, 우리 몸이 기울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형 감각도 받고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소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각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 청각이 끝나면 다 끝난 겁니다. 코랑 미각은 별로 많이 양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50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분 쉬고 제가 6시 2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